고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히고 자영업자와 또 유통업계는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쓰게 되는 요즘인데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불황형 소비는 무엇인지, 또 내수 소비 진작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부진한 내수 소비가 한국 경제 성장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둔화됐다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가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굉장히 불황이 심합니다. 제가 만나는 자영업자들 만나보면 이 코로나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영업자들, 우리가 보통 자영업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직원 수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은 5명 미만을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고 부르고 100인 미만이 중소기업입니다. 100에서 1000까지가 중견기업이고 1000명 이상은 이제 대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상공인들 만나니까 전부 다 매출이 작년이나 과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가 정치적 불안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만났던 포장마차에 계신 분들도 사람들이 와서 밥을 안 먹고 전부 다 시위 현장으로 가거나 또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집에 머무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현재 물가는 현재 한 2.2% 정도 됩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전체 품목 약 400개 정도가 되는데 400개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금 현재 1.9% 2% 정도인데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도 고금리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가 2.2%까지 낮아졌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고 자영업자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3.0까지 내렸는데요. 이번 달에도 또 정부가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엽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하는데 결론은 기준금리라도 낮춰서 우리 내수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불황에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황형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불황형 소비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불황형 소비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만 소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자들이 외출할 때 막 치장을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립스틱 하나만 해서 빨간 거라든지 좀 눈에 띄는 거 립스틱만 바르면 굉장히 화장을 많이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불황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른 것을 많이 사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 립스틱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에 산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고가라든지 명품 같은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하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만 집중하고 소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불황형 소비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적 안정이 불안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합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현재 1,470원까지 올라왔었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들이 가격이 다 같이 오릅니다. 뭐 석유 가격,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는 바나나라든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가라든지 전부 다 달러 기준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같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워낙에 무역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고 환율이 이렇게 크게 높다 보니까 수입 가격도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또 소득도 많이 좀 줄어드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런 불황형 소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물가, 고환율에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소비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그런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통가에도 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지금 현재 유통가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매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5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전체 소매액금의 51%가 온라인 쇼핑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쿠팡 회원범위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한 절반 정도는 쿠팡의 정기 회원이다. 전부 다 온라인에 물건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소매액의 절반을 넘어섰고 우리나라에 뭐 롯데라든지 신세계 많이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보다도 오히려 뭐 편의점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었고, 저는 뭐 우리나라 신세계 최근에 또 알리하고 같은 합작법인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온라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저는 아마 전체 소매 금액의 앞으로 70%까지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오프라인 기업들이 온라인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통신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전자정부, 통신 인프라 전부 다 세계 1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유통기업들은 온라인을 꼭 필수로 해야 되겠고, 제가 재래시장에서 만나신 분들, 시장에서 과일 파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약 절반 이상을 본인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재래시장에서 한 절반 정도만 매출합니다. 요점은 우리 대한민국은 꼭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야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심지어 이런 작은 소기업이라든지 동네 가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업들은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을 함께 해야만 이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통거의 온라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뿐만 아니라 외식 업계에도 런치플레이션, 즉 런치 가격이 좀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오히려 초저가, 가성비를 따지는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식 업계는 또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보니까 요즘 편의점에 가면 뭐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편의점에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삼각김밥 뭐 한 개에 1,500원, 1,000원 정도 하고, 또 뭐 2개씩 묶어서 물건 파는 것도 하고, 뭐 결합형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뭐 김밥과 뭐 컵라면을 같이 판다든지. 결론은 많은 국민들이 경기가 불황이고 또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의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이라든지 대형 마트에서 식사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외부의 식당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뭐 1,000원, 2,000원으로도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이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또 트럼프의 취임도 되고 환율은 1,470원까지 돌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부 다 지갑을 닫고 주요 외식은 또 안 합니다. 꼭 내가 필요하거나 또 꼭 사람이 또 먹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와 같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간편식, 또 편의점의 식당 이런 것이 또 좀 같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기의 불황이라든지 또 경기가 침체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옷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주택은 필수품인데요. 이 가운데 특히 사람들이 밥은 하루에 3끼 꼭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끼만 먹는다든지, 아침은 되게 그러고 이제 우리가 아점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비싼 음식을 먹지 않고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간단하게 식사만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내수 소비 부진이 계속이 되면서 근심이 깊어진 업계가 또 신용카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도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카드를 받지 않으면 가게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의 의무 수납제라고 부르고, 전 세계에서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한 4장 정도 됩니다. 근데 정부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면서 카드사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카드사의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카드 수입의 전체의 75%가 수수료 수입이고,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카드사의 연회비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연회비를 받아서 물건을 초저가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의 입장은 우리가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최소한 한 1.5% 정도는 받아야지 적격 비용이다. 원가 정도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 0.8% 또 0.5까지 파격적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전체 카드 결제 금액의 약 90%가 소상공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본인들은 적자 상태다. 그러니까 카드사는 이렇게 적자를 좀 보전하고 좀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카드사는 뭐 카드론이라든지
단기 대출을 한다든지 어떻게 본인들이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것이냐. 그러면 카드사들은 우리가 같은 수수료를 무이자로 준다든지 많은 할인들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카드 모집 영업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시켰고 또 벤사라고 해서 많은 단말기 영업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좀 줄여서 소상공인에게 좀 도와주자 이런 취지다 보니까 카드사는 항상 불만이 너무나 자기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이와 같이 경기가 불황이 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카드사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